네, 안녕하세요.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12월 달 출발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아쉽게 2등으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이번 달 제가 12월 편입한 두 종목이 바로 이제 목표가 도달을 바로 이제 다음 날 또는 이틀 뒤에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찍어주고 있고요. 좋은 출발 흐름인 만큼 이번 달에 또 좋은 결과 있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할 테니까 이제 시청자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리뷰를 먼저 도와드리면은 이제 청담 글로벌 관련해가지고 뭐 최근에 이 중국 쪽 관련해가지고 이제 화장품이나 이쪽 이제 소비주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중국 내에서도 이제 청담 글로벌이 이제 그 이커머스 관련된 이제 사업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이 글로벌 이제 업체들 뭐 로레알 같은 그런 기업들 가지고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판매도 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좀 수익률이 조금 더 올라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차 목표가 11,800원 또 이틀 만에 또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좋은 흐름을 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요. 우선 단기적으로 이격에 대한 부분들은 좁혀갈 수는 있습니다. 항상 주가라는 거는 좀 단기적인 이격 자체가 높아지면은 그 부분들을 좀 소화하면서 가야 되는 흐름이고요. 자, 이전에 제가 이제 2차 목표가로 잡았던 이유가 바로 이제 전에 저항받을 수 있는 가격대 부분을 좀 확률적으로 좀 접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중국 쪽 관련된 이슈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쪽 이슈보다는 좀 최근에는 좀 중국 관련된 증시 분위기에 좀 연동되는 그런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 계속해서 좀 같이 한번 장중에 살펴보시면서 좀 참고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우선은 2차 목표가 11,800원 정도 이후에 좀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차익 실현의 부분들은 일정 부분은 좀 가져가야 된다. 항상 그런 마인드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11,800원 지금 가격도 조금은 좀 수익을 챙겨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고요. 자, 만약에 12,000원 돌파하고 안착하는 모습 보여준다면 뭐 그때서 또 13,000원, 뭐 14,000원 계속해서 좀 바라보는 전략이 조금 더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이제 5이격 정도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5일선을 좀 단기적인 이 지지 가격대로 보시고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그 다음 때 뭐 11선 대응 전략 계속 이어가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또 신규 편입을 했었던 이 케어젠 이라는 기업이 또 오늘 또 장중에 지금 7%에 가까운 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요. 자, 최근에 이제 아마존에 이제 판매가 뭐 개시됐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으면서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자, 요즘 시장의 트렌드를 보면은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올해까지는 아직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물론 미 연준에서도 지금 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뭐 최근에 좀 지수의 반등을 견인하고 있지만 뭐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이런 확인해야 될 이런 지표들이 많습니다. 뭐 다음 달 예를 들어서 뭐 CPI도 그렇고 뭐 PPI도 그렇고 뭐 한 달 정도의 수치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정책에 대한 변화를 뭐 가져올 것이다 이런 좀 기대감을 갖기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될 이런 좀 지표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그 전까지는 뭐 증시에 대한 투심은 개선될 수 있을지라도 그래도 웬만하면은 좀 개별 종목 장세 흐름에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2차 목표가는 이제 138,000원인데 뭐 이제야 뭐 자리 전고점 그리고 단기적으로 상승 삼각형 패턴에서 이제 상단을 좀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종목이 좀 추세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바로 갭에 대해서 상승 갭의 위치 그리고 시가가 위치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고요. 자, 보통 시가가 이전에 중요한 이 저항대 가격을 뚫고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이제 새로운 추세가 또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이 차트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오늘 7%대 급등 나와주었고 2차 목표가였던 138,000원 정도는 다시 한번 좀 자리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이런 중국발 이슈뿐만 아니라 좀 최근에 관련된 뭐 아마존 관련된 이슈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편입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재가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31,950원입니다. 자, 종목명은 풍산이라는 기업이고요. 자, 풍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뭐 최근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자, 아무튼 이 물적 분할 관련해 가지고 좀 주가가 조금 힘들었던 좀 이력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왜 이 풍산이라는 기업을 주목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자, 중국 쪽 이슈도 사실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이 코로나19,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를 조금씩 풀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구리 쪽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좀 포인트를 잡아봤고요. 게다가 풍산 같은 경우에는 또 대표적인 방산 관련된 기업 중에 하나인데 또 이 방산 쪽 관련해 가지고도 좀 이슈가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때문에 풍산이 이 비철금속 가격이 앞으로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과 이 비철금속 가격의 상승을 조금 기대를 해봐가지고요. 이 풍산을 신규로 편입을 하고 있고요. 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이제 이전의 고점 가격대 부근에 좀 얹혀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조정이 다시 한번 좀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조금은 분할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 보면서 조금 더 왜 비철금속과 이 풍산이라는 기업, 방산 쪽을 봐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은 풍산이고요. 자, 이 달러 인덱스의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요. 최근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이전에 110포인트 이상까지 갔다가 최근에 104포인트까지 내려온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보통 비철금속 가격 같은 경우에는요. 2011년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비철금속 가격과 달러의 가격은 반대로, 정확하게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여주다가 자, 작년에 하반기부터 2021년도 하반기부터 이 공급망 이슈, 이런 공급 차질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달러가 강세를 보여도 비철금속 가격도 강세를 같이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 달러화가 강세를 보여주면서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은 안정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수요적인 측면에서의 좀 이슈를 받으면서 이 비철금속 가격이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전하고 분위기는 좀 다른 상황이고 결국에는 지금 이 수요와 이 달러화의 움직임에 의해서 좀 이 구리 가격과 같은 이런 비철금속 가격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봤고 자, 이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최근에 계속해서 고점을 찍고 이 달러화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보면서 조금 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주요 선진 통화 6개국 대비해서 상대적인 가치를 지수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ECB 총재, 이 유럽 인플레 더 간다,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 ECB 유럽 중앙은행에서 계속해서 좀 이 다소 매파적인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은 결국에는 이 유로화의 강세를 의미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결국에 이 상대적인 가치를 지수화한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하방 압력을 좀 받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자료를 보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킹달러, 이 달러화 강세 요인 중에 하나였던 게 바로 이제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제 이 매파적인 발언들에 대한 이 고강도 긴축에 대한 속도를 뭐 조절하지 않겠다. 계속해서 오히려 속도를 계속해서 가속화하면서 이 달러 인덱스의 상승을 견인을 했다면은 최근에 이제 이 미국 쪽 이슈는 조금씩 약화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뭐 당분간 달러화의 이 달러 인덱스의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에 비철금속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게다가 중국이 이 코로나19에 대한 이 방역 정책을 풀면은 결국에 이 구리에 대한 수요, 이 경기 부양에 대한 또 이런 이슈들도 있고 그쪽 수요도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구리는 대표적으로 경기와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산업 금속 중에 하나입니다. 자, 게다가 이 전방 산업 중에 하나가 또 2차 전지 쪽인데 2차 전지는 이런 동박에 대한 수요 또 같이 한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또 구리에 대한 수요도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이런 포인트를 좀 잡아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물적 분할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LG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물적 분할하면서 이 LG화학 같은 경우에 주가가 좀 상당히 좀 어려웠던 시기가 좀 있었는데요. 이 풍산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좀 우려감이 좀 있었지만 결국에는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겼다. 뭐 그래서 철회했다. 뭐 이런 이슈들도 있었는데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해소된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 한번 잘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보면은 뭐 지금 2차 전지 쪽 소재,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요. 또 2차 전지 쪽 소재 관련해 가지고도 또 다시 한번 또 새로운 모멘텀이 뭐 중장기적으로는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포인트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PBR 측면, 이 10개월 선행 PBR 측면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멀티플 자체도 사실 이전보다는 좀 비싸지는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한 0.4배 정도 수준에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과거에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0.3배까지가 거의 역사적 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PBR 측면에서도 0.4배 정도 수준이라면은 뭐 과거에 0.7배 이상까지도 거의 1배까지도 올라갔던 측면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 멀티플 측면에서도 좀 비싸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해당 차트는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이 주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쌍바닥을 찍고 이전 고점이 이제야 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중기 추세의 전환에 대한 이 변곡에 대한 이야기들도 우리가 한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삼행시, 이행시죠.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 풍산 물적 분할 이슈로 마음고생.
산전수전 겪었지만 이제 시작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받아보고요. 그리고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산은 이제 방금 이야기해 주신 대로 좀 만성적인 어떤 저PBR 종목입니다. 그래서 가치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또 요번에 좀 잘 나가다가 방금 이야기 하신 대로 이제 물적 분할 이야기 때문에 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 이후에 주가가 오를 거냐 이제 그게 초미의 관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무적 분할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지금 시장에서 뭐 철회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돌고 있어가지고 뭐 그 부분은 사실 무적 분할을 하게 된다면은 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 과거에 뭐 LG화학의 사례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은 이 투심에 좀 영향을 미쳤고 뭐 그런 부분들도 실제로 또 주가에 또 이런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반응을 하기는 했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이 시장에 전반적으로 좀 이 PER이 뭐 상대적으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좀 우하향되고 있는 상황에서 퍼가 높은 종목들도 좀 많거든요. 근데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장부상 가치 대비해가지고 장부 가치 대비해가지고 여전히 좀 비싼 측면은 아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오른 측면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 하지만 뭐 이전 고점 중기적으로는 좀 돌파 나와주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추세 전환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1차 목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1차 목표가는 33,5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34,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8,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